명 원장님. 네? 아, 이러면은 남자아이입니다. 축하드려요. 민 원장님. 네? 이러면 여자아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비안TV의 김나연. 김명은. 민예은 원장입니다. 자, 원장님들 제가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. 과연 무엇일까? 일단 그 전에 한번 맥을 한번 봐드리며 이렇게 맥을 보면서 진단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? 특히 그 시절에 가장 많이 돈을 벌어갈 수 있었던 거. 돈? 네, 바로 임신한 사람들의 맥을 짚는 게 또 쏠쏠했습니다. 그 시절에는 아무래도 뭐 초음파나 뭐 지금처럼 하는 진단들이 없었어서 맥으로 좀 많이 임신을 진단했던 것 같아요. 임신한 환자분들 맥을 혹시 짚어보셨을까요? 그럼요. 좀 다른 점이 우리가 정상맥 보다가 임신맥을 딱 잡으면 활맥하고 동맥이라고 얘기하거든요. 무슨 말이냐면 혈류량이 뭔가 더 많아지는 듯한 느낌? 그래서 환자의 이 맥을 잡으면 조금 더 위로 많이 튀어오르고 더 많이 푹 꺼지면서 동작들이 더 많이 올라오는 느낌? 그리고 맥의 모양도 저희가 느낄 때 한 요 정도의 맥으로 느껴졌으면 조금 더 굵게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가임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맥이 이렇게 달라져거나 했을 때 혹시 임신하지 않으셨어요? 이렇게 하면 또 가가지고 검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원장님 맞았습니다 해가지고 또 같이 축하하고 또 거기에 맞는 약 쓰고 막 이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맥으로도 확인은 되는데 또 빠질 수 없는 게 옛날에는 태몽이었어요. 먼저 혹시 태몽 있으실까요? 저는 여의주를 물은 요 약간 그런 느낌 있어요? 그런 느낌 있나요? 저는 분홍색 아기 돼지가 현관으로 뛰어들어오는 꿈을 분홍색 아기를 있었어요? 명원장님은요? 저는 흰색 코끼리? 어. 라고 하더라고요. 보통 코끼리는 회색이잖아요. 근데 흰색 코끼리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시절에 옛날 시대에는 임신이 약간 단순히 기쁘기만 한 사실은 또 아니었어요. 또 남아선호 사상이 조금 있다 보니까 단순히 뭐 엄마가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가문에 또 대를 붙고 내 입지가 또 어디로 가고 그리고 임신을 한 상황에서도 임신 초기나 중기쯤에 유산들이 좀 자주 됐었는데 지금 현대 상태로 원인은 찾을 수 있는데 그때는 약간 여자가 책임을 제대로 못 져서 그렇게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처럼 막 임신 파티하고 막 젠더리비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압박적인 상황에서 좀 이제 산모들이 계속 좀 힘들게 있었다. 그래서 그런지 이 조선시대에 그냥 단순히 임신한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남자일까 여자일까를 보는 기록이 좀 많이 있어요. 허준은 그 언해태산지묘라는 이제 저서에서 화장실에 간 임산부한테 명 원장님 네? 이렇게 왼쪽으로 본다 하면 남자아이 남자예요.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보면 여자아이 이렇게 점을 쳤대요. 조선 사회가 그 음양이원론에 세워진 사회였어가지고 이 음양이 어떤지를 되게 많이 보고 뭐 좌우를 따지고 남녀를 따지고 이런 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알기로 서양의 헤르메스학이라고 부르는 그 옛날 학문에도 인간이 자기성이 있고 전기성이 있는데 자기성과 전기성이 남녀가 반대로 되어 있어서 하나는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돈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그 여아인 게 확인이 됐다 하면은 남자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. 염색체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게 어떤 기운에 대해서 생성되지 않을까? 남자나 여자라는 게 이렇게 많이 생각이 돼서 뭐 임산부가 잘 때 임산부 베개 아래에 도끼를 몰래 넣었어요. 도끼가 양의 기운이 있어서 양의 기운을 이제 이렇게 두면은 그게 이제 여자가 남자애로 바뀌겠다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. 남자아이가 양의 구현 그 자체고 여자아이가 음의 구현 그 자체여서 그 양의 구현을 하려면 양적인 기운을 다 넣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고추를 많이 먹는다거나 잉어를 많이 먹는다거나 최대한 기운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양의 기운을 먹으면 남자가 될 거니까 그걸 바꾸려고 그걸 많이 섭취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뭐 먹다 보니까 남자로 바뀌는 게 사실 안 될 것 같은 거죠. 그래서 아예 합궁을 할 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기를 맞추는 거예요. 옛날에는 합궁할 때 다 지켜봤던 거. 그거 나오잖아요. 그 원경항우에서도 두 분의 합궁은 두 분의 부부의 일이 아니며 나라의 일입니다.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십시오. 저렇게 하십시오. 그래서 막 진절머리 치잖아요. 뭐 예를 들면 몇 월 며칠에 합궁하면 아들이 나올 거고 새벽에 하면 아들이 나올 거고 밤에서 낮으로 바뀌는 그 새벽이라는
시간이 양의 기운이 딱 올라갈 때서 그때 합공하면은 남자애를 뵐 수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연의 기운이랑 좀 연결을 해서 애를 낳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.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만약에 이게 남자인 것 같다 하면은 얘를 또 무사히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. 그래서 지금 태교를 하는 것처럼 되게 좋은 음식을 먹고 뭐 커피는 절대 안 마셔야 되고 술은 회도 안 되고 먹잖아요. 회도 잘 안 드시고 이런 게 있는데 조선시대는 지금의 이런 조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듣고 먹고 서 있는 자세 이런 하나하나가 태아한테 영향을 준다고 믿어서 그걸 되게 예민하게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만약에 왕비가 아들을 배웠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면은 시간대를 다 맞춰가지고 왕비님 이 시간에 이 음악을 들으세요. 이 시간에 이런 자세를 하세요. 쪼그려 앉지 말고 어떤 문지방에 앉지 말고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놔가지고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였다고. 사실 지금은 임신할 때 스트레스만 받지 마세요 이러잖아요. 근데 이때는 스트레스만 주던 상태로. 근데 이제 그만큼 그 마음이 간절했다는 그쵸, 거죠. 맞아요. 남자아이만이 경제적으로 네. 그리고 뭐 제사도 남자아이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한의사로서 살짝 로망이 있는 게 환자분 진료하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. 끝까지 그래도 끝까지 때까지 환자를 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터졌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은 약간 로망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임신했다고 절대 일을 이렇게 중단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고, 왜냐면 저희도 환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료를 하고 하니까 저도 약간 이렇게 몸이 안 좋아도 환자분들 치료하다 보면 몸살도 풀리고 맞아요.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진료하는 게 최고의 태교일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로 들어. 그 임산부의 컨디션을 가장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입덧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선시대에도 입덧의 개념이 있었거든요. 저는 이걸 임신 5조라고 배웠는데 이제 어떤 게 막히고 메스꺼운 상태, 가벼운 입덧은 좀 정상 반응이지만 좀 심한 입덧은 좀 치료 대상이라고 그때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임신을 할 때 태아가 좀 이 부분을 차지하게 되니까 어쨌든 요 순환의 흐름 자체가 많이 변하잖아요. 변하면서 이 위장 쪽으로 기가 치솟아서 토를 하게 된다. 요렇게 이제 증거로 보더라고요.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위기가 좀 상력하고 요 인맥이 변화하고 담이나 습이나 이런 게 좀 뭉쳐서 흐름이 달라져서 이제 토가 나온다. 이렇게 봤어요.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기가 올라오니까 기를 내리고 위를 좀 따뜻하게 보호하고 이렇게 해서 생강이나 바나나 이런 약재들을 좀 썼다 해요. 근데 저희도 그냥 울렁거리거나 좀 맞아요. 어지럼증 있을 때 뭐 바나나 이런 걸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저도 저 어릴 때부터 엄청난 멀미를 아. 했던 소아로서 저는 지금도 생강 바나 엄청 많이 먹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하면 확실히 생강이 강력지구의 서방이잖아요. 그래서 딱 그 습담을 싹 없애주면서 멀미나 이런 어지럼증이 훨씬 잘 잡히더라고요. 요즘은 뭐 먹덧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니 나또 놀까봐 걱정이야. 요즘 막 남편덧도 있다고. 남편덧. 남편만 보면은 울렁거리고. 임산부들 특히 땡기는 게 좀 신맛이잖아요. 맞아요. 신맛이 이제 땡기는 이유를 한의학적으로 좀 설명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그래, 그건 뭐예요? 원장님들 아시겠지만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에 오미라고 산고함, 감신함 이렇게 배합이 돼 있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 목기운을 가지고 있는 맛이 산미, 이제 신맛이다. 근데 진짜 목 기운이 그 처음 씨앗이 발화되는 맞아요. 딱 그 봄의 기운이어가지고 아이가 아무래도 생하는 맞아. 목기운을 많이 얻어가야 돼서 엄마한테 목기운을 얻기 위해서 신맛 다 뺏어가니까 계속 먹게 된다. 그래서 남편분들 귤 사오셔야 된다. 근데 그때 막 매운 거 땡기거나 이러는 맞아요. 거는 그런 좀 것도 있어요. 좋지 않은가요, 그러면? 그냥 뭐 한의학적 이론으로 보면 그런데 사실상 땡기는 거 먹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해도 보긴 스트레스 해요. 안 받는 게 중요하니까. 제일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해서 건강적으로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면 편하게 좀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좀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어떠셨어요? 너무 재밌는데요? 저는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. 신맛이 찾는 이유가 한의학적인 목의 기운 때문이라는 거. 그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다음에는 또 뭐 임신 관련해서 뭐 출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